첫 번째 소식입니다. 공수처 설치가 7월 15일. 오늘 돼서 이제부터는 공수처가 돌아가야 하는데 공수처를 돌아가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인물인 공수처장 선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는 일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제일 먼저 해야 될 얘기는 추미애 장관 얘기겠죠. 추미애 장관이 여러 가지로 애를 쓰고 있는데 이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바로 현재 보수 언론들과 이 검언유착의 현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연가를 내고 산사를 갔는데 추미애 장관의 소재를 파악하려는 기자들이 많이 있었고 7월 8일 아침에 산사 사진을 올리고 나서 입장이 확고하다는 메시지를 냈는데 조선일보는 제 메시지는 뒷전이고 뒷모습을 누가 찍었나를 궁금해하는 겁니다. 보시면 이게 그 사진인데 문제 사진 7월 8일 조선일보 보도죠. 누가 찍어줬을까? 절에간 추미애의 페북 사진. 참 궁금한 것도 많습니다. 장관이 갔으니 장관 보좌관이 따라갔을 수도 있을 것이고 수행 비서가 따라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알고 보니 스님하고 함께 사진을 찍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절에 있는 스님께 부탁을 드렸다는 거죠. 그렇게 부탁을 드려서 기자들이 이 절에 찾아가서 스님에게 사진을 요구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러한 무례는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절에서 추미애 장관의 뒷모습을 찍은 사진이 취재에 도대체 무슨 필요가 있었던 것일까요? 이것이 현장에서 기자들이 취재를 하는 방식이라고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런 무례함은 없어져야겠죠. 만약 이 절에 스님과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개혁안에 대해서 상의를 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건 가능하겠지만 네가 정말 사진을 찍었냐, 사진을 내놔라라고 말하는 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추미애 장관이 본인 핸드폰을 건네주고 사진을 찍어달라고 했지 그 스님 핸드폰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라고 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런 기본이 안 돼 있는 모습들에 참 저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근데 이제 놀라운 것은 오후 5시 30분 무렵에 귀가를 해서 집 앞에 당도했는데 이미 수많은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시간에 기자들이 거기에 진을 치고 있을 이유가 없던 시간이라고 추미애 장관은 생각했던 것이죠. 왜? 6시 14분 뉴스 속보를 통해서 장관 지휘는 존중하나 독립수사본부를 건의했다는 대검 입장을 보았다는 겁니다. 대검이 법무부에 해당 공문을 보낼 것이라고 고지한 시간이 6시 5분경이었고 내부망에 공문이 접수된 시간은 6시 10분이었는데 6시 10분에 언론에 풀할 것이라고 말을 했지만 대검이 언론에게 이제 우리가 법무부 장관에게 회심의 일격을 날릴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던 시간은 그보다 한참 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5시 반부터 5시 반에 이미 가 있을 때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는 것은 검찰에서 곧 입장문이 나가니 추미애 장관이 집으로 돌아오면 그 입장문에 대한 입장을 들어봐라 라는 것을 넌지시 귀뜸해줬다라고 하는 것 외에는 어떤 설명도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추미애 장관 지적하는 것처럼 심각한 검언 유착이고 야당은 이런 것부터 문제 제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문제 제기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 다음 날인 7월 9일에 출근을 하니까 이번엔 최아무개 의원, 최강욱 열린민주당 당대표죠. 문건 유출 의혹 보도가 나왔고 보실 수 있듯이 법무부 알림 최종안은 추미애 장관의 메시지 수명자는 따를 의무가 있음, 수사팀 불신이면 안 된다는 것에 법무부 간부회에서 나온 별도의 메시지, 사실상 수사팀 교체 변경을 요구하는 총장 건의문 불어가 추가된 겁니다. 즉 장관의 말이 있었고 법무부에 정리한 내용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두 가지를 전부 다 간부들이 공유하는 메시지가 올라왔고 두 개 다 좋으니 배포를 하라는 추미애 장관의 지시가 있어서 그대로 이행한 것뿐입니다. 다만 대변인이 뒤늦게 메시지 두 개 중 하나를 놓친 것을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대검 간부 회의에서만 만들어진 메시지만 내보내면 되는 줄 알고 내보냈던 거고 장관은 공식 메시지였는데 공식 메시지가 아니다라고 언론에 잘못 답변을 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었던 것입니다. 즉
가안이라고 처음에 보도됐던 내용은 대변인의 답변 실수로 빚어졌던 총국이었던 거죠. 이런 저간의 사정을 잘 알면서도 최강욱 대표가 장관의 최순실이라는 프레임을 씌워놓고 지금 이런 작당 모의들을 한 거 아닙니까? 이것이 검찰개혁을 가로막고 또 검찰개혁의 가장 큰 파장을 일으킬 공수처 설치를 가로막으려는 보수 언론과 그리고 야당의 계속되는 움직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장관의 문고리 작전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장관이 왜 과장의 대면 보고를 안 받느냐라는 문제 제기 등이 이어졌다는 얘기는 뭐 이제 다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남성 장관이라면 꿋꿋이 업무 수행하는 장관에게 사진은 누가 찍었나, 최순실이 있다, 문고리가 있다 이런 어이없는 제목을 붙이며 우롱했겠습니까? 탄핵 정국의 더불어민주당을 이끌면서 탄핵을 만들어내고 국민촛불에 함께했던 탄핵 정국의 당대표 누구죠? 추미애 당대표입니다. 추미애 당대표가 만든 이 일을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 또 다른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이입시켜서 최순실이라는 인물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이런 보수 언론들의 정말 안타깝고 애잔한 노력 실패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추미애 장관 개혁 전선에서 흔들림 없이 앞으로도 나가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일련의 사태들이 벌어지는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7월 15일 공수처 설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공수처를 왜 설치를 못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한번 좀 보시죠. 먼저 행정부는 공수처 출범을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정세균 총리가 국회에 공수처 조속히 출범하도록 협조 요청을 한 겁니다. 근데 이건 조속히 출범이고 자시고 법안에 성문화되어 있는 것이 1월 15일에 내면서 6개월 후에 시작이 된다고 했고 그 6개월이 바로 효력이 발생한 날이 오늘입니다. 오늘부터 공수처법이 발효되는 거죠. 근데 공수처법을 실제로 사용하려면 공수처라는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조직의 구성원들을 임명하는 권한은 공수처장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장을 원래 7월 15일까지 임명해서 보냈어야 하는 거고 사실은 6월에 이미 공수처장을 임명해서 공수처 만드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왔어야 하는 건데 국회가 그 역할을 방기한 것이죠. 국무회의에서 공수처가 출범하려면 공수처장이 임명돼야 하고 후속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 업무 수행을 위한 공간 준비는 과천청사에 다 마쳤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고요. 과천청사 5동에 사무공간을 조성했고 수사 업무 보완을 위해 별도 출입 통로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즉, 이 공수처에 드나드는 피의자나 관계자, 증인 등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별도의 보안 통로를 만들어서 공수처 관계자 외에는 모르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까지 다 마친 상태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준비 완료를 했으니까 국회가 처장 인선 등에 적극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겁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죠. 그런데 지금 국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왜 공수처장 임명을 못하고 있을까요? 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이야기일 텐데요. 기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졸속 출범한대. 미래통합당은 시험 기간까지 놀고 있다가 기말고사가 시작하면 졸속 시험이 안 된다면서 시험 기간을 연기하자는 얘기를 거의 모든 사안에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월급은 뭐하러 받아가고 있는 건지 도저히 알 수 없는 자들이라는 말씀밖에는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공수처법의 위헌성을 주장한 미래통합당이 야당 몫의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거부하면서 처장의 임명을 첫발도 떼지 못하고 있고요.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공수처장 후보자를 임명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인사청문회법, 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운영규칙안 등 3가지 후속 입법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아직도 국회를 못 넘고 있는 겁니다. 왜죠? 미래통합당이 국회에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미래통합당을 제외한 야당들은 국정 운영에 함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미래통합당은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위헌성을 주장을 하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놓은 상태인 겁니다. 제가 미래통합당에 이 말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은 제1대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헌법을 공포했습니다. 즉 입법부는 사법부와 독립적인 기관이고 우리나라의 국회는, 우리나라의 입법부는 우리나라 헌법을 만든 그런 자긍심을 갖고 있어야 하는 집단입니다. 그런데 그런 집단이 세상 모든 문제를 법정에 가져가고 검찰에 가져가고 헌법재판소에 가져가서 시간 끌기를 한 겁니다. 마치 숙제를 검사를 받는 초등학생처럼 문제 해결을 국회 내에서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이 문제를 들면 이거 아닌 것 같아요. 헌법재판소 찾아가고 이거 좀 봐주세요 하고 재판정에 가고 얘가 나 때렸대요 하고 검찰에 갖다 신고를 하고 있는 것이, 고소고발을 난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현재 미래통합당의 모습입니다. 정치는 정치의 문법과 언어가 있습니다. 주어진 정치라는 틀 안에서 서로 협상하고 그런 가운데서 서로 주고받기도 하고 때로는 타협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협잡이라는 욕도 유권자들한테 먹고 그러면서 정치를 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본기가, 그런 기초 체력이 현재 미래통합당에게는 없습니다. 입법부의 권위를 땅바닥으로 주저앉히고 행정부인 검찰에 찾아가서 사사건건 이 사건을 수사해달라고 비는 것이 미래통합당의 현재 모습이고 본인들이 만든 헌법, 본인들이 잘 알고 있는 헌법 내용에서 이게 틀렸네 저게 틀렸네 공수처는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이거 검사 좀 해주세요라고 위헌 청구나 매번 하고 있는 것이 미래통합당의 모습입니다. 도대체 미래통합당의 정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국회에 들어와서 협상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공수처가 마음대로 엇나가는 조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 미래통합당이 2명 추천위원을 내면 그 2명 중 그 2명이 반대하면 그 어떤 사람도 공수처장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미래통합당도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이 공수처장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이고 그 공수처장이 나머지 직원들을 뽑아서 공수처를 운영하는데 어떻게 이게 권력의 시녀가 되는 집단이 되겠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이죠. 그러면 매의 눈으로 정확하게 좋은 공수처장을 뽑을 후보 추천위원 2명을 뽑아서 올리면 되는 것인데 그런 기본적인 정치적 기능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미래통합당의 민낯인 겁니다. 정말 정치가 언제까지 사법부와 행정부에게 손을 벌리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의견을 묻고 진행해 갈 것인지 미래통합당은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제발 고등과정으로 좀 넘어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그 얘기 드리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미래통합당이 계속 공수처장의 임명을 하지 않고 목리를 부린다면 전 특단의 조치도 고민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민주당은 코로나19도 바쁘고 경제도 어렵고 부동산 문제도 심각한데라고 하면서 공수처의 설치는 조금 뒤로 미룰 수 있는 문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절대 그렇게 돼서는 안 된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최강욱 열린민주당 당대표에게 당대표가 된 것을 축하하는 전화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지금 여러 가지 개혁 과제들이 나와 있고 코로나19 때문에 현안들이 산재해 있다. 경제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여당 입장에선 이런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해 가야 한다는 것은 맞는 입장이다. 하지만 권력기관 개혁 문제 역시 중요하니 열린민주당이 함께 이 문제에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는 말씀을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열린민주당뿐만 아니라 이것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인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금 그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동시에 권력기관의 개혁이라는 과제를 함께 달성할 것을 지금 민주진영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요구에 부응하려면 미래통합당이 끝까지 공수처장 추천을 하지 않는다면 전 그 외에 별도의 특단의 대책도 강구할 시점을 곧 올 것이다. 이것은 여론이 말해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는 국민의 여론이 점점 더 뜨겁게 타오르는 것이 될 것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열린민주당에 주어진 스피커를 통해서 목소리를 내고 민주당 역시 여기에 협조해서 경제 살리기, 부동산 대책을 세움과 동시에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국가의 큰 100년 대계를 세우는 주춧돌 놓는 일에 함께 해주실 것을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공수처가 설치가 되면 과연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머니투데이에서 잘 정리해서 기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검사도 기소해서 현실이 된 공수처의 기대와 한계라고 해서 기사가 나왔는데요. 일단 2017년 공수처 설치 계획이 발표가 됐고 법무부가 공수처 자체안을 냈고 자유한국당 등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를 해서 그 패스트 트랙을 추진을 해서 결국 12월에 통과가 됐고요. 1월에 공수처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7월 15일이 시한인 것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위공직자에 대한 범죄를 수사하겠다라는 정말 너무나도 꼭 필요한 일을 하겠다는 것인데 현행법상 기소권은 검찰이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내부 비위를 들여다보지 않는 방식으로 셀프 면죄부를 준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공수처법의 대표적인 게 검찰 개혁안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공수처는 또 검찰의 무리한 수사 관행에도 제동을 걸게 될 것입니다. 검찰이 때때로 중복 별건 수당 등 신상털이식 수사를 벌이거나 확인되지 않은 혐의를 흘리는 방식으로 소모적 사회골증을 부추겨 왔는데요.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우선적으로 권한을 갖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공수처장은 타 기관과 중복 수사가 확인되면 수사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을 고려해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타 기관은 응해야 되는 상태인 겁니다. 하지만 공수처의 규모는 매우 작습니다. 수사처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으로 해서 굉장히 작은 규모고요.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는 대통령도 들어갑니다. 국회의장, 국회의원,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그리고 국무총리, 정무직 공무원들, 중앙행정기관 정무직 공무원. 정무직 공무원은 다 누굽니까? 소위 말하는 어쩌다 공무원, 어공이죠. 지금 현재로 따지면 민주당 출신의 어쩌다 공무원들이 전부 다 공수처에 타겟이 되는 겁니다. 권력기관이 한번 만들어지면 속성상 더 센 권력을 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를 만들지만 그 화살은 바로 문재인 정부를 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감내하고라도 권력기관을 개혁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뜻인 것이죠. 기소는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을 기소할 수 있게 돼 있고 나머지는 수사를 한 다음에 수사 내용을 검찰로 넘겨서 기소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 덮을 수 없고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해서 이 행정력 낭비를 막은 것이 또 대표적인 일이고요. 지금 언론에서 지적하지만 매우 규모가 적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검찰이 저질러온 여러 가지 그 비위 사실을 봤을 때 이 정도 갖고 될까 모르겠는데 이건 운영하면서 국민들 생각하시기에 정말 필요한 조직이구나 싶으면 더 커질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최용근 민변사법센터 부소장도 말하기를 현행 공수처법상 수사처 검사 수사관 규모가 대단히 부족하다. 처리한 사건 많고 주변 기대는 높은데 이게 무리를 가져오니까 숫자를 더 늘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저는 이것은 지금 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부터 하면 또 거대 권력기관이 된다라는 여러 비판에 부딪힐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일단 이렇게 시작을 해서 유의미한 성과를 먼저 내고 그 유의미한 성과 가운데서 성과를 내는 가운데서 저는 이 문제가 공수처의 규모를 키우는 문제는 그 이후의 여론을 봐서 살필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공수처 설치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강조하듯이 이것은 권력기관 개혁의 문제는 강도 있게 계속 끊임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경제 문제에 집중하는 것도 맞는 일이지만 그런 가운데 권력기관 개혁, 공수처 설치도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과제라는 점입니다. 미래통합당은 지금이라도
빨리 협상에 나서서 공수처법 후속 입법을 통과시키고 그리고 후보자 추천위원을 추천해서 빨리 이 문제를 매듭 짓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만약 미래통합당이 끝도 없이 시간을 미룬다면 국회의장님과 민주당은 이것에 대해서 특단의 조처를 취할 필요도 있다라는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수처가 출범하고 나면 이것은 특정한 권력기관을 때려잡는 일에 쓰여질 조직이 아닙니다. 그 칼날은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정무직 공무원들과 장관들로 향하게 될 것이고 지금까지 기소권 독점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면서 자기 식구 감싸게 골몰했던 검찰 역시 타겟이 될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권력기관이 어떤 추악한 범죄를 저질러 왔는지 국민들도 알 권리가 있으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문제가 풀려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 여론을 모아주시고 지지를 해주셔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소식, 공수처 설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살펴봤습니다.